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안동에서 살고 있는 영국 여성 프레이아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50살이 넘은 아버지, 그리고 한국인 남편과 함께 영국이 아닌 바로 한국에서 과수원 사업을 넓혀 나가고 있는 사람인데요. 처음에는 단지 과일을 먹는 것을 좋아하던 평범한 여자였지만 어째서인지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 스스로 맛있는 과일을 먹는 것에 기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맛있는 과일을 먹어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금의 과수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것에는 원래부터 영국에서 매우 큰 과수원 농장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의 영향과 지금의 제 남편인 동원 씨의 영향이 너무나 컸는데요.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시던 과수원 사업에 굉장히 불만이 많던 딸이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시절 저희 아버지께서는 과수원 사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버시기는커녕 오히려 저희 가족이 모아놓았던 돈을 사용하면서까지 적자를 보며 질 좋은 과일들을 생산하기 위해 미치도록 애를 썼기 때문인데요. 물론 저희 아버지의 과수원은 다른 과수원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다른 과수원에서는 맛볼 수 없는 천상의 과일로 입소문을 타며 유명해지는 효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아버지의 밑에서 자라는 하나밖에 없는 딸인 저와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증오하게 되었고, 실제 과수원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이 영원에 가까운 아버지는 저와 어머니에게 존경받기는커녕 정상인이 아니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듣고 저와 어머니를 비난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밤낮 가리지 않고 허리가 부서지도록 일을 하는데 벌어들이는 돈이 영원이라면 그 어떤 가족이 좋아할까요? 그 정도로 저희 아버지는 과수원 사업이 아닌 다른 과수원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질 좋은 과일들을 재배하는 것에만 미쳐있던 과일에 미친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저녁 12시까지 과수원의 관리에만 신경 쓰시던 아버지의 노력 덕분인지 저희 과수원에서 생산되는 과일들은 영국의 대형 시장이나 마트들에 내놓기만 하면 일시간도 되지 않아 전부 팔려나가는 엄청난 기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모두 벌어들이는 돈이 영원에 가까우며 오히려 저희 가족과 아버지의 빚만 늘어나는 적자 사업 그 자체였죠. 아버지께서는 과수원에서 생산되는 과일들의 당도를 올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 그리고 돈을 가리지 않고 무슨 방법이든 다 시도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사업가의 심리거나 조금이라도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절대 내릴 수 없는 가장으로서의 선택이겠지만 어째서인지 저희 아버지께서는 가족이 아닌 과일에만 미쳐있던 사람이었죠. 제가 학생이던 시절 처음 과수원 사업을 시작하신 아버지께서는 1년, 2년 세월이 지날수록 과수원의 크기를 키우시기는커녕 오히려 적자 때문에 과수원의 규모와 작물들의 수가 줄어드는 파산 직전의 상태를 겪으셨지만 오히려 과수원에 운영되는 돈은 더욱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과일의 품질을 올려야 된다는 신념을 지니고 계시던 아버지께서는 매우 비싼 비료나 농약, 심지어는 과일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기 위한 최고급 스피커 시스템까지 사며 과수원의 면적이 줄어들수록 더욱 빚이 커지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의 과수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당연히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러한 아버지를 보고 제정신이 아니라며 몇 년을 참아내셨지만 결국 제가 기초학교를 졸업하던 순간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에게 정식으로 법적 이혼을 요청하시고는 위자료도 받지 않으시고 저와 아버지의 곁을 떠났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랑 어머니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기는 하지만 아버지와는 완전히 연을 끊은 상태예요. 처음에는 이러한 어머니의 선택이 다소 너무한 것 아닌가 생각했지만 제가 아버지와 같은 남편의 아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100%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이혼을 하신 후 아버지께서는 더욱더 과수원에 집착하시더군요. 아버지의 옆에 하나밖에 없는 딸인 저마저도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어떨 때는 안쓰러우면서 어떨 때는 정말 아버지라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과수원을 이용하던 마을 주민들이나 고객들만큼은 아버지를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시기에 그것을 위안으로 참고 살았죠.
아버지와 저는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며 떠났기 때문에 원래 살던 집을 벗어나 더욱 허름한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저는 그러한 가난한 환경에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일하시지만 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은 가족인 저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었죠. 대학교에서 물리를 전공하던 저는 점점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어요. 집에 들어가도 아버지는 늘 새벽 3시부터 자정까지 일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란 어차피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늘 새벽 1시나 2시에만 제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만 잠깐 들어가서 자는 척을 하고 있으면 아버지의 잔소리는 전혀 들을 수가 없었죠. 그러던 중 저는 같은 학교에서 한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저 다른 대학생 커플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그런 평범한 대학생활 중 우연히 만나게 된 남자친구인 동원 씨는 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멋진 청년에 가까운 완벽한 사람이었죠. 특히 오래전부터 한국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그가 한국인이라는 사실 또한 너무나 좋았습니다. 국가 간의 사람에 따른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 중앙국의 K-POP 문화나 특히 한국의 라면과 한식에 관심이 많았던 저에게 동원 씨는 라면을 맛있게 먹는 법을 가르쳐 주거나 시간이 날 때마다 한국어를 직접 가르쳐 주면서 저희 커플은 학교에서 유명해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는 종종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 여행도 가게 되면서 아버지는 더욱 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아버지에게 딸이 자주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서운하지 않냐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과수원 간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말만 하시고는 저와의 대화를 중단하시고 다시 일을 하러 가셨죠. 그래도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인 저마저도 아버지에게 소홀히 한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플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는 한국 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한국의 지역, 특산품이나 기념품들을 아버지에게 주면서 한국 여행에 대한 경험을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묵묵히 제 말을 들으시던 아버지께서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다시 잠을 자고 새벽에 과수원으로 출근하기 바쁘셨고 저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하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자친구인 동원 씨와 함께 한 달 이상의 장기간 한국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했습니다. 저의 생일과 학교의 휴학 기간이 겹쳐 있던 탓에 정말 오랜만에 긴 시간을 한국 여행에 이용해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던 터라 저는 아버지에게 한 달 동안은 한국으로의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짧은 설명만 해드리고 바로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잘 갔다 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별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처럼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는 편지를 남긴 채 동원 씨와의 한국 여행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한국 여행은 주로 먹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은 탓에라 저는 한국인들조차도 편 가보기 힘든 지리산이나 간절 곳도는 숨어있던 지역, 문화재들을 관광하는 여행을 즐기게 되었죠. 저의 남자친구인 동원 씨도 항상 문화재를 직접 관광할 때마다 여기에는 어떠한 역사적 사건과 한국 선조들의 지혜가 숨어 있는지 잘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러한 동원 씨의 설명에 더욱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져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한국의 돼지김치찌개를 거의 매일 먹다시피 하면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 달여의 한국 여행은 그렇게 끝나게 되었죠.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아버지에게 여행을 잘 다니고 있다고 안부 전화를 드렸었는데 한국 여행의 마지막 시기쯤에는 아버지가 전혀 전화를 받지 않으시고 휴대폰도 꺼져 있었기 때문이죠. 혼자 과수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당장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그렇게 모든 여행이 끝난 뒤동원 씨와 함께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온 순간 무언가 이상한 기분이 느껴지더군요. 집은 누군가 침입한 듯 옷이 사방으로 펼쳐진 채 어지럽혀져 있었고 청소를 전혀 하지 않은 탓인지
싱크대에는 먹다 남은 그릇들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깔끔하던 아버지의 성격과는 맞지 않던 모습에 저는 곧바로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고, 그곳에는 아버지가 평소 먹지도 않던 술을 드시면서 자신의 머리를 부여잡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죠. 아버지께서는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며다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으로의 한 달 여행을 떠난 사이 과일 판매의 그 시기에 맞춰 일손이 부족했던 아버지께서는 그때 당시 값싸게 고용하셨습니다. 중국인 인부들을 차이나타운 고용소를 통해 고용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사건의 원인이었던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중국인 인부들이 처음에는 말을 잘 들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출근은 전혀 하지 않고 과수원에 과일들을 몰래 훔쳐먹는 사태로까지 이어졌다면서 나중에는 자신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아 서로 싸우게 되었다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와 말다툼을 이어가던 중국인들은 아버지가 혼자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버지가 과수원에서 일을 하던 사이 집에 몰래 들어와 귀중품과 음식들을 전부 훔쳐서 달아난 것이었죠. 1년 중 제일 과일 수출이 많던 시기에 발생한 사고에 아버지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고 비싼 돈을 투자해 재배한 과일들을 중국인 인부들이 도망가버려 일손이 부족했다지도 못한 채 전부 날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과수원에 가보니 대부분의 과일들이 나무에 매달린 채 전부 상했더군요. 맛있는 과일을 만들기 위해 인생을 바쳐오던 아버지께서는 이번 중국인 인부 사건에 큰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것 같았고 무려 한 달 이상 과수원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러한 아버지의 고민에 대한 푸념을 남자친구인 동원 씨에게 늘어놓았죠. 그런데 제 말을 듣던 동원 씨는 갑자기 눈이 커지더니 당장 우리 집에 아버지를 보러 가자는 말과 함께 저를 재촉하기 시작하더군요. 무엇 때문에 동원 씨가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원 씨를 데리고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처음 보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조금 당황하신 듯 했으나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탓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시지 않더군요. 하지만 동원 씨는 아버지와 무려 4시간이 넘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동원 씨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과수원을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어떻게 과수원을 살릴지에 대한 계획을 무려 20가지 이상 말해주더군요.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동원 씨는 국제전화로 자신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줘 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게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동원 씨는 아버지와 함께 폐허 같았던 과수원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상에 있던 과일은 전부 비료로 버려버리고 말라있던 땅들에 물을 주며 자신이 알고 있던 과수원집 아들로서의 지식을 이용해 아버지가 조금 더 쉽고 편하게 구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죠. 특히 동원 씨는 아버지에게 이렇게나 품질이 좋은 과일을 가지고 돈을 못 벌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다소 강한 태도로 아버지에게 수익에 대한 것도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저 일밖에 할 줄 몰랐던 아버지는 조금씩 돈이 벌리기 시작하니 그것에 새롭게 재미를 붙이신 것 같았고 질 좋은 과일을 편리한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한국 과수원의 재배 시스템에 매우 놀라시기도 했어요. 질 좋은 과일을 편리한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한국 과수원의 재배 시스템에 매우 놀라시기도 했어요. 동원 씨와 아버지는 무려 6개월 이상을 함께하며 폐허 같았던 과수원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원래부터 유명했던 아버지의 과일들은 동원 씨의 도움으로 적은 일손을 통해 더욱 많은 과일을 수확할 수 있게 되면서 일의 효율이 극대화되고 수익도 더 많아지게 되었죠. 특히 동원 씨는 중국인 인부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쁜 시기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된다면서 자신이 한국인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한국인들이 일을 잘하니 한인타운을 통해 영업 중 조금 비싼 고용비를 주더라도 한국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라는 팁까지 주더군요. 그렇게 동원 씨는 저보다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무려
3년이 넘는 시간을 저희 아버지와 함께 과수원을 살리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지난 뒤 아버지는 지금까지의 가족 빚을 모두 갚으시게 되었고죠. 또한 동원 씨의 제안으로 아버지 그리고 동원 씨와 함께 과수원의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죠. 과수원의 사업이 너무나 커지게 되면서 아버지께서는 자신과 친했던 한 친구에게 사업 일부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원 씨의 제안으로 아버지와 저는 지금 한국으로 돌아와 안동에서 매우 큰 과수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늘 동원 씨 같은 사위 때문에 자기 일에 대한 집착이자 노력이 빛을 보게 되었다면서 지금은 저보다 한국인 남자친구인 동원 씨를 더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일찍 동원 씨를 만났더라면 어머니가 저희 가족을 떠나는 일은 없었겠다는 생각이 정말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동원 씨 그리고 아빠와 함께 행복하게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지금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사실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 한국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저로서는 더욱 기분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제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과를 따고 있는 동원 씨의 모습을 보니 그저 지금의 순간이 감사하고 평화롭기만 하네요.